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시간. 눈을 감아도 마음이 여전히 깨어있는 듯한 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시계를 보면 아직 3시. 다시 잠들고 싶지만 머릿속은 내일 걱정과 지난 기억으로 가득 차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오늘도 겨우 버티는 하루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몸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면 장애와 노년 정신 건강을 진료해온 신경정신과 전문의 윤태성입니다. 병원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지금도 하루에도 여러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나이 들어서 잠 못 자는 건 그냥 운명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숙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지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몇 해 전 기억이 납니다. 73세 이명호 어르신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는 습관 때문에 늘 피곤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약을 드시길 거부하셨죠. 약에 의존하면 더 나빠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생활 변화를 통해 이분은 한 달 만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믿기 힘들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줄고 호르몬 분비가 달라져 잠이 얕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벽마다 눈을 뜨며 고통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숙면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우리 몸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신 적 있으신가요?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이신 적은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하루 종일 졸음과 피곤이 이어진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겉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은 여전히 하루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필요로 합니다. 달라지는 건 잠의 구조입니다. 젊을 때는 밤새 푹 자고 나면 아침에 눈이 맑게 떠지죠. 그건 뇌가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깊은 잠이 점점 줄어듭니다. 뇌가 쉽게 각성 상태로 올라와서 작은 소음에도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옆방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몰랐는데 요즘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에도 잠이 깬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호르몬입니다.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원래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돼서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는 이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녁 10시가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 뜨이고 한밤중에도 쉽게 깨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낮 동안의 활동량도 줄어듭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움직이고 일을 하니 몸이 스스로 깊은 잠을 필요로 했지만 나이가 들면 집 안에서만 생활하거나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몸이 충분히 지치지 않으니 밤에도 숙면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잠은 체력이 만들어줍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뇌도 깊은 휴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이 수면제를 줄이거나 끊고 숙면을 되찾은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 최은자 할머니는 1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두세 번씩 깨고 새벽 4시면 완전히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약도 써보셨지만 머리가 멍해지고 아침에 더 피곤해져서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그리고 벽을 잡고 까치발 들기를 하루 10번씩만 해보시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시큰거려서 5번도 힘들었는데 매일 조금씩 늘리다 보니 2주 만에 30번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는 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이 오는 게 운동 덕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육을 쓰니 몸이 기분 좋게 피곤해지고 그게 바로 잠을 불러오는 거였네요.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삿날 하루 종일 몸을 쓰고 나면 아무 걱정 없이 쓰러지듯 짜버린 경험 말이죠. 바로 그 원리가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죠? 자기 전 유튜브를 켜놓거나 작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 바로 블루라이트가 문제입니다. 뇌는 그 빛을 낮의 햇볕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고 결국 몸은 잘 시간이 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69세 김병호 어르신은 새벽 1시, 2시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야행성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취침 2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 두고 대신 두꺼운 책을 읽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심심하고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새벽 2시가 아니라 밤 11시면 꾸벅꾸벅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나이 들어 잠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뇌의 구조적 변화, 호르몬 감소, 근력 저하, 생활 습관의 문제까지 모두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바꿔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달라지길 원하신다면 잠을 못 자는 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변화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방법들을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집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에 기대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몸을 활용해 단 10초 만에 숙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 못 드는 밤에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과 똑같이 고생하다 삶이 달라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히 제 채널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끝 한 번이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또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는 다리가 됩니다. 서로의 경험이 모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 흐트러진 수면의 리듬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입니다. 잠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침 햇볕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몸속 수면 호르몬의 스위치를 다시 세팅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햇볕을 받으면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낮 동안 우리의 기분을 안정시켜주고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변신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이 멜라토닌이 바로 잠을 부르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아침 햇볕을 쬐지 않으면 저녁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결국 밤에도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71세 장미경 할머니는 10년 동안 잠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늘 밤늦게까지 잠이 안 와서 새벽 2, 3시에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 햇볕을 쬐면서 20분 이상 걷는 것. 처음엔 더 피곤해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저녁 10시쯤이면 스스로 눈이 감기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햇볕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줄 몰랐어요. 몸이 스스로 잠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제는 제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꼭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걱정이 되신다면 가까운 대형마트나 공공건물 같은 실내 공간에서 걷기를 실천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며 빛을 보는 것,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녁 식사와 취침 전 습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이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어 마음을 차분히 해주고 바나나에는 수면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또 꿀물 한 잔은 뇌가 멜라토닌을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8세 강현수 어르신은 평생 저녁 식사 후 커피를 즐기셨습니다. 본인은 커피 마셔도 나는 잘 자는 체질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늘 새벽에 한두 번씩 깨곤 했습니다.
제가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완전히 끊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허전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깨지 않고 잤다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커피가 내 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착각했던 거죠. 사실 카페인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오후에 마신 한 잔이 밤잠을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 핸드폰에서 손을 떼보시길 바랍니다. 푸른빛은 뇌를 속여 아직 낮이야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대신 종이책을 가까이 해보세요. 특히 두꺼운 역사책이나 지루한 책일수록 효과적입니다. 어느 순간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자연스럽게 잠이 밀려옵니다. 마지막으로 걱정 노트를 추천드립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몰려드는 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죠. 하지만 이것을 종이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이 문제는 기록됐으니 이제 잊어도 돼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 66세 김선자 할머니는 30년간 불면증에 시달리셨는데 매일 밤 걱정을 3가지씩 적고 노트를 덮는 습관을 만든 뒤로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경험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붙잡고 30년 만에 눈물 나는 잠을 잤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햇볕, 음식, 습관, 걱정 정리라는 단순한 변화들이 쌓이면 우리 몸은 다시 원래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작은 실천입니다. 몸과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잠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런 생활 습관을 바꿔도 여전히 잠이 안 와요. 당장 오늘 밤이라도 꿀잠 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다음 비밀은 향기와 지압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뇌와 신경을 진정시켜 깊은 잠으로 이끌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라벤더의 향기입니다. 라벤더는 오래전부터 불안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차분히 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라벤더 향이 뇌 속 편도체라는 불안 센터를 진정시켜 숙면을 돕는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개 모서리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코로 천천히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향기가 폐를 거쳐 온몸에 퍼질 때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씩 잠잠해지며 몸이 이완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78세 정미자 할머니는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들지 못해 늘 새벽까지 TV를 켜놓고 겨우 졸곤 했습니다. 그런데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한 뒤로는 놀랍게도 TV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를 맡으면 몸이 저절로 따뜻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약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잘 잘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제가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10초 수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풍지혈 지압입니다. 귀 뒤쪽, 머리뼈가 끝나는 지점에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움푹 들어간 부분이 느껴질 겁니다. 여기가 바로 풍지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이 풍지혈을 자극하면 뇌 속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해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숙면을 부르기 때문이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가락으로 풍지혈을 10초간 꾹 누르고 코로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를 5회만 반복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폼롤러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폼롤러를 등 뒤에 두고 누운 뒤 그 모서리를 귀 뒤 풍지혈에 맞춘 채 천천히 좌우로 머리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손으로 누를 때보다 훨씬 강하고 깊게 자극이 들어가 뇌가 빠르게 진정됩니다. 80세 오세철 어르신은 수면제를 15년 넘게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지압법을 알려드린 첫날 5분도 안 돼 코를 골며 주무셨습니다. 아드님이 놀라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흔들었는데 어르신은 너무 깊이 자서 도무지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깨어난 후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약에 기대어 살 줄 알았는데 내 몸에도 이런 스위치가 있었다니. 이제는 스스로 잠을 부를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 여러분도 오늘 밤 당장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손가락 끝과 조금의 호흡만 있으면 됩니다.
풍지혈을 자극하면서 호흡을 길게 이어가면 뇌가 스스로 긴장을 내려놓고 잠을 준비합니다. 자, 이제 라벤더 향기와 풍지혈 지압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밤부터 바로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일 아침 달라진 컨디션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그 순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아, 나도 다시 잘 수 있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숙면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달라서 어떤 분에겐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분에겐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질과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숙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더위를 잘 타고 손발이 늘 따뜻한 편이라면 이쪽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은 밤이 되면 몸에 열이 쉽게 내려가지 않아 잠들기가 힘듭니다. 이럴 땐 취침 전에 시원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가 보세요. 발바닥에 열이 빠져나가면서 온몸이 서서히 식고 머리로 몰린 열도 내려갑니다. 76세의 이명숙 할머니는 평생 더위를 많이 타셨습니다. 여름밤이면 얼굴이 달아올라 밤새 이불을 덮었다 벗었다 반복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침 전에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을 들이신 뒤 놀랍게도 10분 만에 몸이 차분해지고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이 식으니 머리까지 편안해지더라 라는 것이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운 체질도 있습니다. 늘 손발이 차갑고 추위를 많이 타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따뜻한 족욕이 필요합니다. 74세의 김영우 어르신은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셔야 할 정도로 몸이 냉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담그는 습관을 만드는 후 달라졌습니다. 손발이 데워지니 온몸이 풀리며 편안히 잠이 들었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체질을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 물을 마실 때 찬물을 선호한다면 열이 많은 체질, 따뜻한 물을 선호한다면 차가운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작은 습관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TV 없이는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하죠? 사실 TV는 파란빛 때문에 숙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백색 소음을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빗소리, 파도소리, 숲속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으면 뇌가 차분해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백색 소음이 불면증 환자의 수면 유도 시간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3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늘 TV 소리를 켜놓아야 겨우 잠드셨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화면 불빛 때문에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했죠. 그분께 자연의 빗소리 음원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TV 대신 빗소리를 틀고 주무셨는데 놀랍게도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다고 합니다. 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지니까 오히려 안심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잠에 대한 오해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낮잠이 밤잠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돕니다. 단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5세 장명호 어르신은 점심 식사 후 항상 낮잠을 즐기셨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점심 먹고 자면 소된다 라며 장난스럽게 말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소가 돼도 좋다. 낮잠 덕분에 밤잠이 더 깊어지거든. 실제로 짧은 낮잠이 오히려 밤에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열이 많은 분은 시원한 족욕, 차가운 체질은 따뜻한 족욕, 소리에 민감한 분은 자연의 소리, 낮 동안 너무 피곤한 분은 짧은 낮잠.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숙면의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숙면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햇볕으로 몸의 시계를 되돌리고 저녁 식사와 작은 습관을 바꿔 수면 호르몬을 다시 일으키고 라벤더 향과 풍주혈 지압으로 뇌와 신경을 진정시키며 체질에 맞는 족욕과 백색 소음, 짧은 낮잠으로 내 몸에 맞는 맞춤 수면을 찾는 것. 사실 하나하나만 실천해도 달라지지만 여러 방법을 함께 꾸준히 이어가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을 계속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낮에도 늘 졸려서 외출이 두려운 분들, 옆에서 자는 배우자가 당신의 숨이 자꾸 멎은다고 말하는 경우, 수개월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분들,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수면무호흡증이나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밤에 10번, 심한 경우 수백 번 호흡이 끊어지면서 뇌와 몸의 산소가 부족해지는 병입니다. 피곤함은 물론이고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죠. 68세의 김희준 어르신은 낮에도 늘 눈을 뜨기 힘들 만큼 피곤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검사를 해보니 밤사이 무려 300번 넘게 호흡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만에 아침 햇살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다시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불면은 단순히 밤에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전체와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히 잠들 수 있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밝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인생에 남은 시간이 진짜로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 햇볕을 쬐며 걷기. 둘째, 저녁에는 상추, 바나나, 꿀물로 몸을 편안히 만들기. 셋째, 취침 2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하고 책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기. 넷째, 걱정은 종이에 적어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기. 다섯째, 라벤더 향기와 풍지열 지압으로 뇌와 신경을 진정시키기. 여섯째, 체질에 맞는 족욕, 자연의 소리, 짧은 낮잠으로 내 몸에 맞는 맞춤 수면을 찾는 것. 이 방법들은 약이나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는 잠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잠을 지배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따뜻한 호흡을 이어가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오늘 편안히 잘 수 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이미 숙면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편안한 밤, 깊은 잠, 그리고 활기찬 아침이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